안녕하세요. 발로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에게 2020년도에 한 20명 정도 고객분들과 함께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화성 봉담지구라는 곳에 있는 엘타워라는 병원 상가를 저희 고객분들이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실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가 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사례로서 오늘 현장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보고, 또 저희가 안내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봉담지구 좀 생소한데요. 거기 입지적 특징과 개발 진행은 어떠한가요? 네, 지금 사실 화성 봉담지구 하면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화성이 굉장히 넓은 도시인데 그 동탄 신도시처럼 GTX가 들어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교통이 좀 고속도로처럼 교통이 좀 좋다든가 이런 내용들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됐던 곳인데, 봉담지구는 그 수원 호매실지구 바로 밑으로 이제 수원과 화성의 경계에 좀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교통은 생각보다는 도로교통은 괜찮습니다. 그 봉담에서 사당까지도 바로 광역버스로 한 4-50분 정도면은 도달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출퇴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접근성이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수원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평택 쪽에 LG라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대기업들 출퇴근 거리에서도 충분히 차로서는 또 버스 노선으로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그동안 많이 저평가돼 있다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오매실지구까지 신분당선 연장이 되고 뭐 수인선 개통 등 다양한 호재로 이제 많이 이제 개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봉담은 특히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특히 1지구가 먼저 입주하고 현재 2지구는 한창 개발 중입니다. 1지구, 2지구 합해서 25,000세대가 들어서는 약간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봉담지구 소액상가 투자 사례로 엘타워를 추천해 주셨다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상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동영상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를 아파트 보듯이 봅니다. 강남은 무조건 좋다, 지방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상가는 강남이라 해서 무조건 좋지 않고 지방에서 무조건 안 좋지가 않습니다. 각 어느 지역에나 그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들, 예를 들면 뭐 전주,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각 지역의 중심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서울 강남의 약간의 외곽에 있다던가 이면에 있는 상가들보다 훨씬 매출이 잘 나오기도 하고 임대료도 훨씬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그 엘타워는 이 화성 봉담지구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적 자리에 있고요. 또 봉담에서는 서울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 함천병마로라는 그 길인데, 그 길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정역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인근에서 가장 큰 상가로 들어설 건물이라서 병원부터 일군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땅이 공사를 하기 전부터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그러한 곳이라서 저희 고객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분 중에 계약 사례는 어떻고 병원 상가의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요번에 저희가 투자해드렸던 병원 상가는 사실 요즘은 1층의 로드샵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웬만하면 상가가 평당 뭐 한 8천에서 1억 이상 다 합니다. 여기서는 전용 면적 평당입니다. 분양 면적은 4천에서 5천이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면은 1층의 로드샵보다 상층부에 학원이나 병원 상가를 더 안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런 건물들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상층부는 장점이 임대가 정말 병원이나 뭐 은행이나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게 잘 맞춰져 있으면 되게 그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분들 투자 사례도 보통 2, 3억대 투자 사례가 많았는데 제가 한 호실의 예를 들어드리면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매입가가 2억 7천이었습니다. 2억 7천이었고 이게 임대차 계약은 1,500에 130만 원에 임대 계약이 전물 짓기도 전에 땅 이제 파는 시점에서 이미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1,500에 130에 이제 대출은 이제 한 저희가 60%까지 가능한데 한 50% 잡아서 1억 3천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분의 자산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했거든요. 취득세가 1,242만 원이 나오고 실투자금은 한 1억 3,700 정도 들어갔을 때 월세 130만 원 중에 이자가 이제 월세 130만 원 1년에 1,560만 원인데 그 중에 3% 정도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390만 원 이자가 나가고 실제 수익률은 이제 내 투자 금액 대비 해보면 한 8.52% 정도 수익률까지 나오게 된 그러한 물건입니다. 물론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받는 거는 입주가 완료된 올 8월 이후부터 이제 이 수익을 받게 되는데요. 상층부 건물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은 경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봤던 매물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물건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임대수익형 부동산 컨설팅을 해보면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병원과 같이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은행처럼 임차가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는 이런 업종들을 선호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데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그런 자리를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입주 초기 때 딱 잘 잡아야 이런 계약 초기 때 잡아야 이런 병원 상가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잘 투자를 해드렸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원 상가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 접하면 사기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것을 체크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게 제일 컸으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저희 고객분들 추천해 드리는데 잘못되면은 저 역시도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이 계약 내용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번에 저희 고객들 추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병원 상가 입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도시나 구도심에 어딜 가더라도 병원이 들어가는 입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입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전문가냐 아니냐 차이가 있겠죠. 일단 병원 상가는 저도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입지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나 병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중심 상업 지역에 어느 지역에나 병원들은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지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신도시들 몇 군데, 분당, 일산 이렇게 몇 군데 비교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노출도가 중요합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병원은 동선도 중요하지만 차량 노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로변에 가시성이 좋은 곳을 가장 첫 번째로 봅니다. 그 이유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차로 다니면서 무의식결에 내가 저기 병원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간 봉담 L타워도 제가 현장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현장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로변에 이미 병원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근데 이 봉담 L타워는 제가 딱 가자마자 여기 병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던 거는 다 건물들이 작았어요. 주차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병원은 주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건물이 이 지역에 가장 큰 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도 굉장히 잘 갖춰지게 된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병원의 입지, 대로변에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을 봐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과 그 건물의 임대 현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병원이 들어올 정도의 입지면 그 건물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주 전부터 많은 호실들이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돼요. 특히 1층에 약국이 임대차가 들어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본주,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임대차 계약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현황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 내용도 보셔야 돼요. 특히 임대차 계약 내용에서는 임차 기간이 그래도 최소한 3년 이상인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기 사례 중에 임대차 계약까지 다 해놓고서는
1년 있다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시행사하고 분양이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맞물리면서 사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3년 이상, 그리고 보증금도 최소 1년치 이상의 임대료, 아니면은 10개월,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상가를 사실 때 이점 의향서, 임대차 확약서, 이런 것들로 향후 들어온 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믿지 마십시오. 특히 임대차 확약서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고, 보증금이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이 됐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물은 누군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봉담 엘타워는 제가 임차인들 그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 임차인의 재산 상황, 현재 병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약 내용까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 저는 안전장치를 시행사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분양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대행사, 시행사와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병원이 들어오는 정말 확정적이를 한다면 시행사에서 어떤 확약서를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여기에 어떤 특약가 들어갔냐면, 임대차 계약 무산 시에 분양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페널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좀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들어오는 그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행사에서 이런 걸 써주기 되게 부담스럽겠죠.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분양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병원 정도면은 사실 여기에는 수술실, MRI, CT실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이 병원 장비들의 특징이 무게감이 되게 큽니다. 건물 구조도 되게 튼튼해야 되고요. 이 하중에 대한 그 허가 검사 자체가 다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은 MRI, CT실을 하기 위한 보강 공사를 해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입지가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뭐든 들어올 만한 자리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공실이 많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상권이 구성이 되는지도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하게 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에 있어가지고 편견을 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투자 사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